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에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끌고 나옵니다. 이를 본 이웃 주민이 여성을 말리고 그 사이 아이가 도망가서 다른 주민 뒤로 숨지만 이내 다시 붙잡히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흥분한 여성은 급기야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네, 지금 흉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옆에 있던 주민이 여성을 제압하면서 위험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지금 저 아이와 여성 사실은 부모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친엄마와 친아들이에요. 근데 네. 저렇게 어린 아이한테 어떻게 흉기로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깜짝 놀랐는데 이유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이유는 둘째치고 흉기를 들었잖아요. 흉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납득되지 않는 장면이 벌어졌고 주민이 저걸 말린 건데 네. 왜 저랬을까? 이 엄마의 이야기는 훈육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르치려고 흉기를 들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을 했고 욕도 했고 자전거도 부쉈다. 그래서 훈육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아서 격앙돼서 저렇게까지 된 거다. 네. 언론 인터뷰에는 뭐 자신은 더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은 저런 장면이 상당히 연출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있어 왔었다는 겁니다. 연출됐다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다? 흉기를 든 장면은 이례적으로 나온 거지만 네. 아이를 내쫓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봤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 두드리는 아이를 일상다반사로 봤고 소리 지르는 이 대목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격앙된 뭐 저 엄마의 입장에서는 훈육 방식이 왕왕 있어 왔다는 거고 급기야는 이제 흉기를 들고 길에 나오는 장면까지 나왔던 건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워낙 흥분한 상태여서 저렇게 제압하고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다. 이게 목격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 주변에서 뜯어 말린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사실은 막을 수도 그럼요. 있었을 텐데 사실 맞습니다. 주민도 대단한 용기는 사실 필요했을 것 저거는 같아요. 굉장한 용기죠. 흉기를 든 사람을 어쨌든 제압하고 본인이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워낙 최근에 아동 학대 관련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주민들도 저 집 불안한데 하는 심정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흉기를 본 상황에서는 아마 누구라도 몸을 날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아동학대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로도 그 부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건수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7,000여 건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가면 거의 4만 건 가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6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중에 대부분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한 75%가량이 됩니다. 네. 재범률도 굉장히 높은 게 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재범률이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도 치닫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재범률도 높다고 했는데 처벌이 약하니까 저런 것도 있나요? 그 법원 통계를 보면 실제로 아동학대를 법원에서 저 처벌한 기준을 보면 한 12% 정도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건 대법원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사실 뭐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접수 단계에는 3만 건, 4만 건인데 법원에 가서 재판이 열린 거는 불과 200여 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실형 선고된 것은 그 중에서 한 12%니까 실제 신고에서 실형까지 이어지는 거는 정말로 0%대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낮게 처벌이 되고 볼 수 있다는 걸 통계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부모 징계권에 네. 대해서 손을 보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계속 거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법 915조에 친권자가 부모죠. 이 교양과 훈육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문장이 문제인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까도 이 부모, 엄마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나는 우리 아이를 훈육했을 뿐이에요. 또는 징계했을 뿐이에요. 아이가 잘못해서. 그 체벌을 한 거예요. 그 지금 훈육, 징계, 체벌이 혼용돼서 쓰이거든요. 교육 현장, 가정에서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기선 지금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한 경우에는 훈육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지금 들어갈 것이냐 빠질 것이냐 마지막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근데 훈육하고 학대하고 네. 지금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창녕 사건 네. 그 부모도 자기는 그게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 훈육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잖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정말 편의점에서 밥을 네. 못 먹고 굶은 모습으로 지나던 주민에 의해서 구출이 됐었고 막상 구출을 해놓고 보니까 한 3년 가량을 학대를 당했던 사례가 온몸에서 정말 상처 남은 채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게 지금 CCTV로 CCTV에 촬영된 그 당시에 모습이죠? 이제 아이가 탈출한 이후에 편의점에서 낯선 주민이 아이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네. 걸 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은 건데 그때 저 아버지가 한 얘기가 훈육 차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체벌하고 훈육, 학대를 전혀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필요한 훈육을 하겠다는 식으로 개정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징계권이라고 해서 마치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식의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는 게 문제고 양육하고 보호를 오히려 의무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네. 훈육이냐 체벌이냐 징계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 느껴지겠습니까? 저런 일을 저질렀던 부모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네. 방송 화면에도 나왔는데 아이가 감금돼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지붕으로 그 위험한 데를 탈출하는 맞아요. 이대로 이게 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11살 아이가 저렇게 탈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훈육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직접 징계하고 훈육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치하는 거를 네. 어떤 네.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추가로 만들어야죠. 나오고 그동안 있죠? 예, 물론 이제 아동 보호 문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담 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그동안 이게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창녕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이가 생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여행 가방 사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 부모는 그 엄마는 처음에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구속돼서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얼마나 누수 현상이 많은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담팀을 확대 강화하고 사실은 좀 이제 이 위험이 감지되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신고도 더 적극적이 돼야 되지만 아까 3만 건의 신고가 들어오지만 260여 건만 재판에 붙여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담팀의 활동이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체벌과 학대, 특히 학대 문제 이거는 법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계가 있죠.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해서 맞습니다.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